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답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오답은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답과 검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저도 아이들한테 이게 제가 뭐 실력과 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력이 부족한 아이가 있고 점수가 부족한 아이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뭐 얘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걸 하고 선행에 있어서,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고등학교 걸 하고 중학교 걸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통분해서 산수해서 틀려. 만약에 그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러면 얘는 실력이 부족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이 그날따라 4야. 그럼 하늘이 날 버린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한테 필요한 거는 오답 정리가 아니고 검토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이라는 걸 쳐서 시험의 목적은 신속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들어오는 게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떤 내가 타이틀상 시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시험을 체크를 한다면,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특강을 했으니까 얘가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특강이라는 걸 했어.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렇다면 지금쯤 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가 겨울방학 동안 이만큼 공부라는 걸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멍이 뭔지를 지금은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지를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풀이도 가지런히 다 적고 다 하고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답이 안 맞아. 그러면은 애들이 표현대로 하면 엄마 나 산수가 실수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본인이 찾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거는 검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라는 건데,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한테 다시 한번 되물으면은 시간이 모질랐는지,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모질랐다고 하면은 시간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할 거고, 시간이 남아 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는 건 얘가 검산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적고 풀이를 적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 시간 안에 내가 적은 풀이를 내 눈으로 봐서 혹시나 답안지에 마킹하기 전에 내가 뭐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한 애 중에도 하나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이없게 한 번씩 루트 3 더하기 루트 4가 루트 7이라고 대답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을 오늘 처음 배웠어.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4? 그럼 루트 7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상황이 중학교 3학년 걸 처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멍 때리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4는 루트 3 더하기 2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멍 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실력이 부족한 아이가 아니고 그냥 그 순간적인 포인트를 자기가 놓치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지금 없는 거지.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보통 말하는 산수 실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생기면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통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루트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닌데 결국적으로는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루트를 안 배워서 틀리면 가리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고, 어차피 그런 아이들 특징은 쉬운 문제를 주든 어려운 문제를 주든 점수대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심화를 문제를 풀려봤는데 심화는 점수가 50점인데 기초 문제를 주니까 100점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 심화를 할 정도의 역량은 안 되니까, 그러면 심화는 자작하게 밟아 나가면서 현행에서 조금 땡겨주는 게 필요로 한데, 심화를 쳐도 뭐 똑같이 70점이고 그 다음에 뭐 현행을 쳐도 똑같이 70점, 그러니까 점수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얘는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좀 더 집중도 있게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끊임없는 얘는 채찍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얘가 그러면 처음에는 만약에 노력이라는 걸 안 했을 건데 노력이라는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점수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난 해도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행이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지금 네가 올라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없다 그러면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달팽이가 딱 고개를 딱 넘는 숨이 깔딱깔딱한 고시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열심이라는 단어가 얘한테는 필요한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열심히 했는데, 그럼 노력이라는 걸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런 아이들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때는 시간을 좀 버티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 깔면서, 그러니까 너무 열심이라는 걸 노동력을 막 하다 보면은 사람 진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우리는 케바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노력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버텨야 하는 아이가 두 부류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거든요. 수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좀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무 가성비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속 좀 밀어 넣어주는 게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선행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를 막 고등학교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갔을 적에도 그 노력이라는 게 배신 조금 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만약에 심화 문제를 풀든 기본 문제를 풀든 점수가 또이또이라 가지고 그러면 심화하지 말자가 되면은 얘는 소위 말하는 엉덩이 힘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점수 될 거니까.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조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점수 격차가 너무 날 경우에는 약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신학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리셋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한번 점검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겨울 방학 동안에 어머님들이 특강을 했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보통 특강을 하는 거는 영어 수학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진도 개념이 없지만 수학은 또 진도 개념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구멍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구멍을 좀 메워 나가면서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건 앞으로 전진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후퇴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학은 어차피 수학이든 어느 과목이든 반복을 통해서 거기에 살을 잡고 조금씩 더 이제 예쁘게 포장을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3학년 게 안 된다고 해갖고 4학년 올라가는데 3학년 거 복습하는 거는 절대 강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